경우의 수부터 차곡차곡 갈게요. 개념 노트에다가 차분히 적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할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써요. 필기해. 지연아? 네. 필기해야 돼. 네. 자, 이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뭘까? 또는이요. 또는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덧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민아? 네. 읊어봐. NA와 B는 어떻게 표현돼? NA 플러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q B 이렇게 되지. 이건 뭐야? 동시에 일어나는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오케이? 경우의 수. 자, 여기에서 잠깐만 N, A 교집합 B가 0일 때 결국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두 사건 A와 B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집합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두 집합을 집합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서로소라고 불렀어. 집합에서는 서로소. 오케이? 근데 이 경우의 수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건이 제로 사건이야. 안 일어나.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 그러면서 그러면 짝수이면서 홀수인 녀석은 그런 미친 수는 존재 안 하죠. 그런 두 사건 A와 B를 경우의 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고? 배반이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이면 A와 B는 그냥 NA 플러스 NB 이걸로 끝나죠. 맞니? 네. 왜 이렇게 자꾸 되게 금방금방 화면 모으기로 넘어가지지?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 뭔가를 새로운 단어를 시작하고 할 때는 용어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 합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저게 되게 중요해. 문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 계산해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또는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로 연결됐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또는으로 연결됐어? 아니면 어떤 경우, 이 경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런 걸로 나와. 아, 또는으로 연결됐구나.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도 해야 되고. 오케이? 괜찮아? 네.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혹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계산할 때 고배 법칙을 쓰고요. 그럼 이 고배 법칙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야? 동시에 잇따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고배 법칙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그냥 NA 곱하기 MB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저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얘기할 때도 경우의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민이가 위에 T가 5벌이 있어. 밑에 바지가 4벌이 있어. 그럼 정민이가 학원 올 때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0가지. 5 곱하기 4가지여야만 해. 맞아? T 그리고 바지를 입어야 돼. T 또는 바지를 입으면 오다가 잡혀가. 맞아? 그치? 다행히 T랑 바지를 다 입을 수도 있어. T 또는 바지 하면 T만 입어도 되고 바지만 입어도 되고 T랑 바지를 다 입어도 되는 경우니까. 그치? 그치? 근데 T만 입히면 진짜로 잡혀가. 그치? 그래서 그 연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선 시작을 해야 돼. 괜찮아? 이런 것들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 거예요. 수용도에 대한 얘기. 신기하네. 수용도. 수용도는 언제 쓸 거냐면 사실 고배 법칙에서도 수용도는 쓸 수 있어. 근데 고배 법칙이 성립하면 굳이 수용도를 안 써. 자, 수용도가 뭐야? 이거 한자어야. 수. 이거 무슨 수일까? 셀수. 셀수. 형은? 모형형? 모양형? 네. 도는? 그림. 그림도. 숫자 모양의 그림? 새는 모양의 그림? 이게 나무수야. 나무수. 모양형. 그림도. 나무 모양의 그림. 이 원서에서는 얘 그냥 틀이라고 해요. 진짜. 수학 원서에서는 수용도를 틀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지치기.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막 쳐져진다. 오케이? 그럼 수용도 언제 쓰냐? 언제 쓰냐? 합의 법칙. 그리고 고배 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수용도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글자를 나열을 할 거야. 그래서 단어를 쓸 건데 A 뒤에는 B가 와서는 안 된대. 뭐 그런 조건이 하나가 쓱 있어. 그럼 고배 법칙 사용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A, B, C, D, E 그 5개의 알파벳으로 나열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지. 왜?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중에 하나.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1개 중에 하나. 동시에 잇따라 나열을 해야 되니까 고배 법칙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뭐 A 뒤에는 절대로 B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조건이 하나가 쓱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 고배 법칙을 막아. 오케이?
그럴 때는 주로 수용도를 씁니다. 오케이? 네. 근데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 그러냐면요.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수용도를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명이서 오늘 지금 요거 수업 끝나고 노래방에 갔어. 코너. 근데 오늘 비가 왔단 말이야? 비가 와가지고 4명이서 다 같이 하나씩 자기 우산 들고 갔어. 근데 음악에 취해서 코너에서 나올 때 다 자기가 다 남의 우산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란 거야. 오케이?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런 거 구할 때 만약에 대문자 ABCD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소문자들을 나열을 할 건데 A 밑에는 소문자 A가 뭐다? 뭐 그런 식으로 B 밑에는 소문자 B가 뭐다? C 자리에는 소문자 C가 못 오고 D 자리에는 소문자 D가 뭐다? 그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럼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에 또 A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B랑 C랑 D야. 맞아? 네. 그럼 B를 썼어? 그럼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그럼 A 자리에 왔으니까 B랑 A랑 썼어. C랑 D랑 쓸 수 있는데 C 자리에 C 못 오니까 여기에는 D, 여기에는 C. B랑 C랑 썼어. 그럼 이제 A랑 D랑 남았는데 여기에 A를 쓰면 여기에 D를 써야 돼. 실패지. 네. 그래서 여기에 D를 쓰고 여기에 A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 맞아? 네. B, D를 썼어. 그럼 A, C 남았는데 C 밑에 C는 못 쓰니까 여기 A, 여기 C.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려서. 오케이? 네. 그런데 맨날 저걸 언제 수용도를 그리고 있냐고. 그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수용도 안 그리고요.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켜줄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선생님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게 다 곱한 게 0이 아니래. 그럼 다 0이 아니라는 거지, 각각이. 하나라도 0 되면 곱하면 0이니까. 맞아? 저거 해석하면 A1은 1이면 안 돼. A2는 2면 안 되고, A3은 3이면 안 되고, 1이 1을 못 갖고, 2가 2를 못 갖고, 3이 3을 못 갖고, 점점점, N이 N을 못 가져. 맞아? 네. 이런 경우의 수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을 거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N이 2일 때, 두 명이 자기가 자기 거 못 갖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밖에 없어. 맞아? 내가 서구 거 같고 서구가 내 거 같고. 맞아? N이 2일 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오케이? 네.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A, B, C야. 그럼 여기에 B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C가 오는 경우가 있지. 네. 맞아? 그럼 B가 오면 A랑 C랑 남았는데 C, A밖에 안 돼. C를 썼어? A, B밖에 안 돼. 더 없죠? 맞아? N이 3인 경우 몇 가지 생겨? 두 가지. 두 가지가 생겨요. N이 4인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길까?
9가지가 생겨요. 특히 이 n이 4인 이 경우가 겁나 중요해요. 저 왜 n이 4인 경우가 겁나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기가 자기 거 못 갖는 경우의 수를 n이 4인 경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오케이? n이 5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n이 5인 경우에는 4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n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울 거예요. 저 경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에서.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킬게요. 2일 때는 1, 3일 때는 2, 4일 때는 5, 9, 5일 때는 44야. 그럼 n이 k일 때는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이거는 k 팩토리얼 가지가 돼요.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지, 지연아? 선생님, 5 팩이 4가 아니고 4 팩이 9가 아닌데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k 팩토리얼이야. 거기에 곱하기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점점점 어디까지 갈 거냐면 더하기 마이너스 1에 k승의 k팩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저게 n이 k일 때 자기가 자기 거 못 갖는 경우의 수가 돼요. 뭐 간단하게 k 대신에 뭐 4 한번 넣어볼까? k가 4라면 어떻게 돼? 4팩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이걸로 끝이죠. 그럼 이 안에 따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전개 4팩 나누기 2팩 얼마야? 12 맞아? 빼기 4팩 나누기 3팩 얼마야? 4 더하기 4팩 나누기 4팩 네.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 네. K가 5일 때는 5팩 6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빼기 5팩분의 1까지 2팩 빼기 3팩 더하기 4팩 빼기 5팩 K까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럼 계산해보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면 5팩이 120이야. 그치? 나누기 2 했어. 60 빼기 5팩 나누기 3팩 5 곱하기 4 맞아? 20 더하기 5팩 나누기 4팩 5 빼기 5팩 나누기 5팩 얼마나?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수용도를 하는데 수용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바로 이거야. 자기가 자기 것 못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용도를 쓰는데 저 n이 4가 n이 5일 때까지는 외워두시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 외우면 안 돼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n이 4, k가 4일 때 5일 때 넣으면은 귀찮잖아. 그지? 귀찮아서. 특히 n이 4일 때는 몇 가지가? 9가지다. 이거는 반드시 돼요.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오케이? 그 다음에요. 삼 번이 수용되었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요. 피보나치 수열 유형이 있어요. 얘들아 혹시 들어는 봤니? 피보나치 수열?
이거는 생명에서도 나와. 유전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앞에 것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보통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1 이걸로 시작을 해. 일반적으로 1 그 다음에는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 2.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 3.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3 5.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5 8. 그 다음에는 5 더하기 8 14. 그 다음에는 8 더하기 13 21. 그 다음에는 13 더하기 21 34. 그 다음에는 21 더하기 34 55.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수열이야. 오케이? 이 피보나치 수열 유형이다. 피보나치 수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앞에 거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 수열 유형입니다. 오케이? 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녀석으로 얘기가 돼요.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의 일반항 AN을 구하잖아?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n승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n승 그걸 더하고 빼고 뭐 이딴 식으로 나와요. 분명히 일반항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녀석 실제 여기에 피보나치 수의 모든 수는 자연수로 나와요. 그래서 수학에서 되게 굉장히 특이하면서 되게 중요한 수열로 여겨지는 그런 수열이에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저런 피보나치 수열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그런데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씩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만 계단을 올라가서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니?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저거 피보나치 수열로 정리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왜 그런지 보자. n개의 계단을 여기가 n번째 계단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에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 있어. 오케이? 네. 번째하면 위에다가 이렇게 첨자식으로 해가지고 th 쓰죠? 네. 네. 맞아? 뭐 10번째 우승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 맞아? 그리고 그냥 그래서 n번째 계단, n 플러스 1번째 계단,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n 플러스 2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a의 n 플러스 2라고 한다면 n 플러스 2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a의 n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n번째 칸까지 올라가 a에. 오케이? 네.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두 칸 올라갈 수 있지. 네. 이 경우 또는 여기에서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올라가. 이 경우가 몇 가지야? a의 n 플러스 1가지지. 그러고 나서 한 칸 올라가. 오케이? 네. 결국 n 플러스 2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요,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고 나서 한 번에 2칸 올라가는 그 방법, 또는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고 나서 한 칸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틀렸어요, 뭐가 스키야? 그러면 n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왜 2칸 올라가는 건 말고 한 칸씩 2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왜요? 이거는 정확하게 끝인 이유가 뭘까? 그 아이가 착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보통 뭐냐면,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잖아요 잖아. 그런데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서 여기를 닿는 순간 그 방법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지. 맞아? 오케이? n 플러스 1번째 계단을 안 거치고 n 플러스 2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어야만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걸로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로 n이 7인 경우에 계단 7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씩 계단 올라가서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이제 여기는 이제 확률 고1 과정의 순열 경우의 수 부분에서 들어갔던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네? 확률에서 물어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야. n이 7인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 올라가.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 A1이라는 건 뭐야? 계단 한 개짜리 올라가는 방법이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냥 한 번에 한 칸 올라가면 끝이니까. 맞아? A2는 어떻게 돼요? 계단 2개 올라가는 방법이지. 한 칸씩 올라가는 방법 하나랑 한 번에 2칸 한꺼번에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A2가 2가지가 되네요. 맞아? 그럼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은 얘네 2개 더하면 된다고요. 3이야. 네 번째 항은 얘네 2개 더하면 된다고요. 다섯 번째 항은 얘네 2개 더하면 된다고요. 8이야. 여섯 번째는 얘네 2개 더하면 된다고요. 13이야. 맞아? 일곱 번째는 얘네 2개 더하면 된다고요. 22. 7개의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21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되겠니? 괜찮아? 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유형의 대표적인 게 계단 올라가기야. 또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유형이 또 피보나치 수열로 푸냐면 A 문자 배열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단 A 다음에는 A가 못 온대요. 이런 조건 하나가 붙어. 뭐 흑백 돌 놓는 것도 똑같아. 흰 돌 뒤에는 다시 흰 돌은 못 나. 뭐 이런 거. 이게 왜 피보나치 수열이냐? 잘 봐. n 플러스 2개의 자리에 A, B 문자를 배열을 할 거야. 이거 배열하는 방법이 A의 n 플러스 2가지지. 맞아? 근데 이 방법을 이 A의 n 플러스 2를 어떤 방법으로 쪼갰냐면 맨 처음에 A를 놓는 방법이야.
맨 첫 칸에 A를 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칸에는 무조건 B가 오고 나서 시작이 돼야 돼. 맞니?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A 맨 첫 번째 칸에 A가 오는 순간 두 번째 칸에 B를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몇 칸 생겨? 몇 칸 남아? N칸 남지. 그럼 요거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N칸에 A, B를 채우는 방법이 A, N가지잖아. 맞아? 이 경우 또는 N 플러스 1개의 자리가 있는데 맨 앞에 A가 아니라 B를 놔도 되죠. 맞아? 네. B를 놓게 되면 여기에는 A가 들어와도 되고 B가 들어와도 돼.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더 쓸 거 없이 요만큼을 다시 채우는 방법을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몇 개의 자리가 남아있냐고요. M 플러스 1개의 자리가 남아있지. 그치? 네.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는 이거 자리 채우는 방법이 A의 M 플러스 1가지죠. 맞아? 네. 그래서 결론 M 플러스 2의 자리에 문자를 채우는 방법이 맨 앞에 A를 놓으면 반드시 두 번째는 B를 놔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N칸을 채워야 하는 AN가지 방법이랑 맨 앞에 B를 놓으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N 플러스 1 자리에 문자를 채우는 방법 AN 플러스 1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경우도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고. 괜찮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하나만 더 볼게. 동전지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동전지급에 대한 얘기. 동전지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자, 갑니다. 이 동전지급은 이렇게 갈게요. 100원짜리가 A개가 있대요. 오케이? 50원짜리가 B개가 있대요. 10원짜리가 C개가 있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동전 지불이라고 하자. 지급이라고 하지 말고 지불 방법의 수를 볼게요.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나올까? 100원짜리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생겨? A 플러스 1가지가 생겨요. 왜 플러스 1이야? 빵개부터 A개까지니까. 맞아? 네. 괜찮아? 그럼 50원짜리 지불 방법에서는 B 플러스 1가지요. 10원짜리는 C 플러스 1가지요. 그래서 지불 방법에서는 100원짜리 지불, 그리고 50원짜리 지불, 그리고 10원짜리 지불,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고백 법칙. 맞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빼기 1이요. 저 1은 왜 뺀 거야? 빵빵빵. 맞니?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얘거든.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를 볼 거야.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는요,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거의 핵심은
커버 가능한 최소 단위로 환전한 후에 지불 방법 계산을 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요 얘기야. 이 커버 가능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지?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니다. 1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 있고요. 10원짜리가 또 3개 있대요. 저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해서 47가지가 있네요. 괜찮아? 네. 100원짜리를 빵개부터 3개, 10원, 50원짜리를 빵개부터 2개, 10원짜리를 빵개부터 3개. 맞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불 가능한 금액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니? 이거 물어볼 거야. 야, 그러면 이 커버 가능한 최소 단위를 물어볼 거야. 이거를 체크를 할 건데 커버 가능하다. 그 얘기 뭐냐면 일단 최소 단위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10원짜리 3개고 50원짜리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10원짜리들로 50원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야. 못 만들죠. 그 얘기는 10원, 20원, 30원 가능한데 40원이 구멍 나고 50원, 60원, 70원, 80원 가능한데 90원이 구멍 나고 100원. 맞아? 뭐 110원, 120원, 140원 해서 구멍이 생긴다고요. 10원짜리가 50원짜리를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구멍들이 생겨요. 맞아? 그래서 10원짜리로 50원짜리는 커버가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50원짜리 50원 단위를 최소 단위로 했을 때는 50원짜리로 100원짜리 커버 가능하니라고 묻고 있어. 그걸 생각해 볼 거야. 50원짜리로 100원 단위 커버 가능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커버 가능하다는 건 기본 단위를 그 녀석으로 했을 때 구멍 생기는 녀석이 없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10원짜리는 이제 생각도 하지 마. 어차피 커버 안 되니까. 그럼 기본 단위 50원으로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이런 식으로 구멍 안 생기고 다 만들 수 있냐고요. 네. 그지? 그러면 50원짜리로는 100원짜리가 커버 가능해요? 네. 맞아? 그럼 커버 가능한 최소 단위가 얼마라는 거야? 50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50원짜리가 총 몇 개가 생기는 거야? 100원짜리 3개 있었으니까 얘 환전하면 50원짜리 몇 개? 6개. 거기에는 원래 2개. 50원짜리 몇 개? 8개랑 10원짜리 3개. 이걸로 지불 방법 계산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9 곱하기 4 빼기 1 해서 35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원짜리가 한 7개 있었어. 그럼 10원짜리로 50원짜리 커버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해요. 괜찮아? 그러면 50원짜리로도 100원짜리 커버 가능하고요. 그지? 그럼 커버 가능한 최소 단위가 뭐야? 10원이야. 그럼 얘네들을 싹 다 10원 단위로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럼 10원만 몇십 개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만 32개 있어.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2가지가 되겠네. 그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야, 얘들아.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10원짜리가 4개 있어. 그럼 그걸로 50원 커버 가능해요? 아니요. 해요. 커버 가능하다 안 하다는 10원을 최소 단위로 했을 때 그 최소 단위에 구멍이 생기니 안 생기니야. 10원짜리가 4개 있잖아? 10원 만들죠. 20원 만들 수 있죠. 30원 만들 수 있죠. 40원 만들 수 있죠. 50원 못 만들어? 50원 만들 수 있잖아.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만들 수 있잖아. 구멍 하나도 안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 커버 가능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요 동전 지불에 대한 얘기는. 괜찮아? 네. 이해됐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관한 얘기였어요.